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모호한님, 국회의원 특집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이라는 한 덩어리의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면모를 조금씩 알 수 있어서 유익하네요. 사건 사고 아니면 누가 누군지 구별도 잘 못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인이라서요. 양희원영님도 장혜영님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육아서를 자주 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둘 엄마인데 양희원영님이 추천해주신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기획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국회의원 특집 기획은 참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플레이 숫자는 약간 평소보다 적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역시 국회의원을 싫어하나 봐. 그리고 그 제가 추려가지고 못 왔는데 이제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책걸상에서는 정치인 이야기는 좀 하지 마요라고 올렸다가 이제 바로 장혜영 의원 편 들으시고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이제 사과 댓글을 남기시긴 했었는데 안 하더군요, 뭐 이런. 네. 그리고 나름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좀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나 봐요. 근데 저도 장혜영 국회의원님 나온 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그런 것 때문에 플레이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판다로님 댓글. 네, 판다로님 심보르스카 끝과 시작 충분하다. 서평집 읽거나 말거나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듣다가 귀가 번쩍했네요.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인이 가깝게 다가오는 신기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송. 이번 기획도 역시 멋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자기랑 되게 멀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혼비님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문요님의 댓글인데요.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 편을 들었을 때 책걸상에서 새로운 소재의 책이라 솔깃해서 들었는데 솔직히 그 방송이 책을 소개하는 면에서는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 말어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은 조용한 곳에서 자신에게 속삭이듯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면서 모르는 예술작품도 찾아보고 노래도 찾아서 듣고 혼잣말로 마리나가 했듯이 연상되는 단어도 뱉어보면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다 읽고 책을 덮고는 앤서니 해거티의 Hope There Is Someone을 찾아 듣는 것 권장합니다. 혼비님 말씀대로 The Artist is Present에서 이 Present라는 단어의 두 개의 뜻 공감해요. 현재와 부재, 확실과 불확실, 삶과 죽음 등등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인간이라면 다 안고 살아가는 공포를 일상생활이라는 소음으로 덮지 않고 일부러라도 고요와 고독 속에서 바로 바라보는 그 용기. 그런 거에 대한 책이라고 느껴서 읽는 동안 여러 번 울었습니다. 궁금한데 출판사는 번역할 책을 선택할 때 어떻게 고르나요? 이 저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 책도 그냥 대중성이 높은 책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마리나의 회고록 Walk Through Words를 준비해놨어요. 책이 책을 부르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그러문요님은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를 다 읽고서 지금 후기를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친절한 방송은 아니었던 것도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서사라든지 내용 얘기는 거의 없고 이제 좋았던 것들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리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것도 뭔가 어쨌든 장벽을 넘어야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 다짜고짜 마리나라는 행위 예술가가 있는데 하면서 막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죠.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라고. 맞아요. 사실
사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찾기까지의 과정이 네. 좀 걸리는데 예를 들어 세바공님 같은 분은 다 네. 찾아봤다고 그렇다고, 댓글 네. 남기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러문요님께서도 책 읽고서 딱 우리 셋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바람직하게 다 찾아보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 쓰신 앤소니 해거티의 Hope There Is Someone 찾아 들었거든요. 네, 왜 이게 이 노래가 생각났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궁금한데 출판사는 번역할 책을 어떻게 고르나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이런 책을 번역 출간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도 참 궁금하고 이런 책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나오자마자 읽고 우리 보고 같이 읽고 방송하자고 하는 홍빈님도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박평님 보시기에 약간 이런 책들이 대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간이 돼요? 뭐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사실 발견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스카우트 에이전트들이 다 있잖아요. 외국에는 작품을 소개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과 계약을 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 그 작가의 작품은 어떤 것이다 이런 소개 자료들을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해요. 네. 뭐 작은 출판사에도요. 일주일에 한 최소 10권 이상의 그 해외 신간 소개 자료가 옵니다. 네,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뭐 대부분 다 버리지만 또 혹시 이거 이런 책 이러고 찾아보기도 하고 나온 지 한참 된 책들은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견한 다음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는 막 뒤져보면 이미 한글판이 나와서 망하고 이런 일 많죠. 요즘은 워낙 그 외국 매체들을 보기가 좋은 환경이어서 뭐 리터러리 허브라든지 뭐 이런 그 전문 매체들, 뭐 문학 전문 매체들이라든지 이런데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좋은 작품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정보를 많이 보는 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자료를 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겨레 출판의 문학 편집자 중에서 마리나의 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스카우터가 주던 정보였든 아니면 에이전시가 주는 레터였든 보고서 마리나의 삶과 예술을 모티프로 한 이런 작가의 소설이다라고 했을 때 아마 바로 검토 요청을 했을 것 같고 그 내부에서 이게 상업성이 있겠어라고 하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꼭 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관철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지금 현직 편집자는 박병밖에 없으니까 질문 한번 해보죠. 편집자로서 이 책은 진짜 한국어판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으로 이거 제작비 원가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물어보면 원가 회수는 됩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라고 우겨가지고 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네. 근데 있어요. 미성사잖아요. 네. 본인도 여러 번 해봤습니까? 네. 많이 해봤어요. 이거 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책걸상 한두 사장님께서 번 해봤다 들으시던데. 그래. 매번 많이 해봤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신에 팔리는 책들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게 안 되고 어느 한쪽만 물론 계속 판매되는 책가 많이 되는 책만 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정말 내고 싶을 때 내려면 이제 베스트셀러작들이 좀 필요하죠. 네. 요약하면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게끔 만들어준 많은 책들이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82년생 김지영도 이거 팔리겠냐 이랬다면서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었잖아요. 막 나오고 나서는. 뭐 열성적이진 않았죠. 네, 그러다가 네. 막 불이 붙어가지고 초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댓글 하나만 더 읽죠. 포스카11님의 댓글입니다. 드디어 마음 잡고 과학의 품격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보더군요. 표지가 강렬하긴 강렬하구나 생각했는데 심지어 이 신부님은 누구야? 라고 성당 친구가 물어봐서 혼자 빵 터졌습니다. 자세히 표지를 바라보니 사제까지는 아니지만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 부재 정도로 보이는 맑은 얼굴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표지를 벗겨내서 뒤집어 끼워 재밌네요 이 댓글. 표지를 벗겨내서 뒤집어 끼워보니 한결 낫습니다. 이 표지 선택 누구의 선택인지 궁금하네요. YG의 아이디어였나요? 언젠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표지와 달리 8살 강윤준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질문들 생각이 많아지네요. 책 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책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책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책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 있었는데 볼 때마다 약간 성스럽더라고요. 약간 홀리하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 댓글 보면서 표지를 벗겨내서 뒤집어 끼워보니 한결 낫다라는 이야기에 저도 너무 사제에서 한 번 빵 터지고 네. 이 표지를 벗겨내서 뒤집었다는 데서 이제 2번 빵 터졌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그 8살 강윤준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질문들. 그 YG가 페이스북에 이제 아들내미 얘기를 가끔 올리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재밌는데 네, 그거 친구 공개로만. 네. 그거 한 100개, 200개 모아가지고 착한 건 내면 대박 날 것 같은데 8살 인생 뭐 이런 걸로 9살 이제 9살입니다. 이제. 그 9살 인생은 이미 있는데 책이 네. 내년에 써라 10살 인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강윤준 저는 얼굴도 못 봤지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언젠가 YG한테 아들 얘기를 막 한참 하다가 근데 아들은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YG가 윤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름이 외자야. 성이 윤이고 이름이 준이야. 바보. 외자 아닙니다. 윤준이가 이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 여름휴가 특집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과거에 추천했던 책들 중에서 다시 꺼내온 책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저희가 새로 발굴한 이번 여름휴가 때 권하고 싶은 책들 편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읽은 책들 중에서 이번 여름휴가 때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하는 책들을 한 권씩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 혼비님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정말요? 네. 아,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책걸상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JIP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두껍고 시리즈인데다가 또 YG님은 되게 하드보일드하고 피 많이 나오고 사람 많이 죽는 이런 소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두 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고를 수 있어서 제가 들고 온 책은 캐나다 작가 루이즈 페니가 쓴 아르만 가마슈 경감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7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루이즈 페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제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에 보면 저희 팀의 라이벌 팀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팀? 그 라이벌 팀 이름을 제가 FC 페니라고 지었는데 이 FC 페니가 루이즈 페니에서 따다가 쓴 FC 페니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축구팀 이름으로 가져다 쓸 정도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루이즈 페니라는 작가고요. 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여성 작가이고 원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18년 동안 진행자랑 저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방송국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집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47살에 이제 데뷔작 스틸 라이프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스틸 라이프가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거의 그 해에 모든 영미문화권의 굉장히 주요한 추리소설상은 다 받아갔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도 굉장히 이제 핫한 작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스틸 라이프에 나왔던 그 배경과 나왔던 등장인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시리즈로 그 다음부터 계속 후속작들을 내는데 이 모든 책들이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상을 4연속 수상한 최초의 작가이고
4번 연속 수상했거든요. 네, 4년 동안. 연속. 네, 그것도 이 시리즈에서만 다. 근데 지금까지 왜 이런 사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두 분이 읽어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두껍길래? 그러니까 한 권마다도 한 500쪽 되는데 이 음. 500쪽짜리가 지금 한국에 나온 것만 7권이니까 이제 양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13권인데 지금 이제 한국에 7권이 나왔고 한국에서의 판매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냐면 JYP랑 YG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이유와 되게 똑같이 시리즈인데다가 본격 추리소설이에요. 이게 현대 스릴러물이 아니라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반가울 거예요. 너무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데 에거서 크리스티에서 약간 더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이면서 캐릭터가 약간 더 다채로운 약간 그런 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한 소설입니까? 그러면? 네, 클래식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시골 마을에서 살인 사건 났는데 네, 범인 찾아가고 네, 뭐 이런 계열의 맞아요. 후더닛, 그러니까 왜 스릴러가 후더닛, 하우더닛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후더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전형적인 후더닛, 누가 죽였느냐에 대해서 이제 왜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용의자로 놓고 한 명 한 명의 비밀과 한 명 한 명의 숨은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약간 이런 형식. 별로 안 좋아하시죠? Who done it 네. 하고 How How done done it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아예 시작부터 범인이 누구고 어떻게 죽였고를 그냥 깔고 근데 왜 죽였을까를 추적하는 이제 why done it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소설은 그냥 전형적인 에거서 크리스티 후더닛. JYP님이랑 YG님이랑 우리 그 맥파이 살인 사건 그런 했잖아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맥파이 살인 같은. 사건을 혼비님이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 맥파이는 뭐 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 야 이거 도전할 수 있을까 쉽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스틸 라이프라는 책 한 권만 읽고 그냥 빠져도 괜찮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빠졌어요. 스틸 라이프를 읽고. 아니 그 빠진다는 게 이제 네. 안 읽어도 되냐? 지혜를 지금 여기는 지금 홀릭된다는 의미고 꼭 여기는 빠진다는 얘기 없고 밖으로 궁금하니까 한 권만 읽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겠냐? 네. 왜냐면 한 권 한 권이 한국어가 이렇게 재밌어. 한 권 한 권이 다 완결성이 있어요. 한 권 한 권이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 1권 읽고 치고 빠지셔도 익스케이프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 풍의 클래식한 추리소설을 500쪽짜리를 제가 14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한 권이라면 뭐 그래도 네. 또 간만에 그렇죠.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소설을 찾아 헤매셨던 분들이라면 왜냐면 주변에 에거서 크리스티의 후계자다라는 이름이 붙는 추리소설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스틸 라이프를 처음 읽을 때도 반신반의했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후계자다. 에거서 크리스티 진짜 후계자다. 후계자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리우신 분들은 이걸 쌓아놓고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100년간 나온 작가들 중에서 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진정한 후계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루이즈 펜이다. 네, 그렇게 꽂을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네. 이 루이즈 펜의 작품은 드라마 같은 걸로 안 만들어졌나요? 그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졌다고 알고는 있는데 캐나다 작가니까. 캐나다에서 워낙 인기가 네, 많았으니까. 네. 캐나다에서 만든 드라마는 캐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캐나다 드라마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발언권이 별로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영미권에서도 루이즈 페니가 어느 정도냐면 되게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마거리 네트우트, 앨리스 멀로랑 함께 루이즈 페니를 캐나다의 대형 작가로 이제 꼽는데 이게 추리 소설을 약간 넘어서는 문학성이 있어요. 이 책들이. 그래서 약간 더 인정받고 있고 저는 이 시리즈가 지금 2018년에 7권까지 번역된 이후로 지금 2년간 소식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게다가 이걸 내는 출판사가 피니스 아프리카에라고 1인 출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 이제 내시는데 그냥 포기한 게 팬이신가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팬이셔가지고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 루이스 페니 시리즈를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어서 피니스 아프리카의 책 전권을 저는 다 샀어요. 저희 집에. 이 출판사 책은 무조건 사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출판사 보고 그냥 사는 곳이 이제 피니스 아프리카에인데 네, 이 후속이 나와야 할 텐데요. 책걸상 아니나 여러분. 다를까 인터넷 서점에 어떤 댓글이 있냐면 네, 방금 혼비님 이야기랑 공명이 되는 댓글인데 깊이 있고 유머 있으며 삶에 대한 통찰과 행간에 흐르는 철학까지 좋은 네. 미스터리 시리즈. 네, 이런 시리즈가 다 있구나. 네. 편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스틸라이프의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읽어드린 댓글인데 네. 되게 비슷하게 네. 감탄하셨던 것 같아요. 별 5개 주면서 네. 이런 댓글을 남기셨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 번 루이스 페니에 빠진 분들을 이제 쭉 가시더라고요. 7권까지. 근데 이제 1권을 읽고 JYP님처럼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호불호를 타는 것 같아요. 빠지거나 네. 저는 근데 설정은 굉장히 저는 존재는 알았는데 네. 딱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본격 추리소설. 본격 추리소설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손이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 흑인, 여성, 노인들이 사고 없고 경찰 없이 잘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갑자기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네.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 네. 약간 그런 거. 이런 거죠. 네. 예. 그 아가사 크리스티 스타일이다, 네. 뭐 분위기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아가사 크리스티보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디그니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에거서 크리스티만 해도 옛날 고전이니까 이제 누가 죽었다라는 어떤 그 죽었다는 사실이 그냥 약간 물씬화된 단서로서 그냥 피해자를 이용하고 넘어간다면 약간 페니는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살인 사건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약간 그 상실, 애도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서 어떤 사람이 보기엔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빨리 이 사람 죽었으니까 다음 사람 빨리 언제 죽냐 약간 이걸 기다리면서 이제 읽는 YG 같은 분들은 사람 읽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다음 사람이 뭐 이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 지금? 아 뭐 너희 야, 마을에서 200쪽인데 2명밖에 안 죽었어 젠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 네, 어떤 책은 500쪽인데 한 명 죽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퀘벡 또 되게 배경이 매력적이에요. 캐나다의 퀘벡. 그러니까 퀘벡이 또 되게 독특하게 불어권이랑 영어권이 이제 섞이면서 그래서 퀘벡이 되게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 인구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이 이걸 시리즈로 만들다 보니 지금 마을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권 읽으면서 너무 정을 줬던 어떤 사람이 사고에서 갑자기 죽고 막 이런 슬픔이 있어요. 되게. 근데 이분도 시리즈를 이어가되니까 안 죽일 수는 나 없죠. 갑자기 전원일기가 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전원일기 하는데 네. 막 3달에 한 명씩 거기 등장인물이 죽으면 나중에는 나올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약간 전원일기 같은 전원에서 이제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휴가철 아니면 쉽게 한번 시작하기 어려운 작가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루이즈 페니, 네. 아르망 가마슈? 네, 아르망 이제 가마슈 경감. 경감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첫 책은 스틸 스틸 라이프라는 라이프. 책이고 검색해 보면 이제 쭈루룩 7권까지 번역돼 있다고. 네, 맞다. 근데 혹시 읽으시는 분 중에 이게 출간일이 이제 1인 출판이고 그러다 보니 약간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엉켜서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찾아보시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YG가 가져온 책 하나. 제가 가져오는 책은 YG는 여러 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권 가져왔지만 그래도 일단 딱 하나만, 한 권이나 딱 한 권. 그런데 제가 그 지난번에 박평이랑 같이 마이클 코넬리 책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배심원단이라고 하는 마이클 코넬리의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법정 스릴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이클 코넬리 막 소개를 했더니 그 댓글을 제가 잘 못 읽어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네. 우리 회사 업무가 마비됐어. 왜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 몇 명이 갑자기 코넬리 월드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해요.
아침에 막 꾸벅꾸벅 졸고 있어. 막 밤새 책 읽었나 봐. 실제로 코넬리 진짜 그럴 법해요. 그리고 아니나 재밌었어요. 다를까 그 댓글에서도 마침 또 우리가 코넬리 소개할 때 일부 전자책 서점에서 그 코넬리 시리즈를 풀어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시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그 모준님이라는 분이 코넬리를 여기서 다루게 되다니 의외입니다. 초기작들이 아주 좋지요.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그 시인의 채우시는 셜록 홈즈와 모리아티에게 바치는 오마주랄까요? 그리고 This is my beat라고 하는 첫 문장은 김훈 작가의 첫 문장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강 기자님의 최애 법정물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하면서 저는 프리숨드 이노센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름. 심플 플랜은요. YG가 날이면 날마다 얘기하는. 그러게요. 네, 스코토러의 이제 국내 그 1987년에 나온 책이에요. 원작이 원작이 1987년에 나온 책인데 근데 2020년에 모준님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스릴러가 그 책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늦게 그래서 됐군요. 네.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그 후로도 무죄 추정을 능가할 만한 법정 스릴러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스코토로의 그래서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올 여름 휴가 때 진짜 재밌는 스릴러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죄 추정을 저는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YG가 저한테 저 책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저게 이제 2권이에요. 합치면 한 1000페이지 된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늘 목록에 올려놓고 엄두를 못 냈는데 또 꼬시네. 근데 이 스코토로라고 하는 작가가 1949년생인데요. 오늘 약간 다 이제 늦게 작품을 낸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78년에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실제로 86년까지 시카고에서 검사로 재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전직을 한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법정을 무대로 한 추리 소설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냈던 책들이 바로 이제 무죄 추정도 한 권인데 이 무죄 추정이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되고 팔리면서 진짜 초 1급 작가가 됐죠.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는 안 봤는데 이 무죄 추정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의혹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원작이 바로 이 무죄 추정이에요. 영화도 옛날 영화인데. 네, 맞습니다. 영화도 옛날 영화인데 검사 출신의 작가라고요. 네, 근데 너무 흥미로워요. 그 얘기 들으니까 김웅 같은 분이 국회의원 하지 말고 때려치우고 법정 스릴러나 쓰면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게 그 스토리를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야 막 스포일러 할 건 아니죠? 스포일러 할 거 아닙니다. 전혀 스포일러 할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러스티는 수석 부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리고 모두가 다 인품도 훌륭해 능력도 좋아 심지어는 훈남이야 이러면서 모두가 좋아하고 그리고 미모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까지 있는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딱 나오는데 그런데 검찰총장 그 선거 즈음에 여검사가 살해를 당하는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여검사 살인 사건 현장의 모든 증거는 다 이 남자 주인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게 해리슨 포드겠구나. 네, 그 와중에 이 러스티랑 그 여검사는 사실은 내연 관계였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자,
과연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벗겠지. 누명이죠.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누명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본인이 범인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가 이제 검사였다가 잠깐만, 그 자체가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일러 지금 아닙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그러네. 것인가라는 말 맞아요. 자체가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 근데 주인공이 범인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요? 뒤에 가서 주인공이 할 계속 수도 범인일지도 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쩌면 단서일 수도 있는. 그게 무슨 말이야? 뭐래? 스포일러 해놓고 아니, 지금 뭐.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면 이 소설은 처음부터 아 러스티는 누명을 썼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이거든요. 믿을 수 없구나. 아니 아, 그래. 네, 네.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 뭐 속아주는 척 할게요. 네. 네.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 나가 범인일 리는 없어. 나의 이제 검사에서 순식간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가지고 용의 네. 피의자 신분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네. 처지에 이 나의 누명이 어떻게 벗겨질지를 읽으면서 계속 따라가는데 저는 그게 1인칭이라서 스포일 같아요. 왜 뒤에 가서 그래요? 서술틀이 아니야. 요게 이제 1인칭 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이 실제로 죽였는데 나중에 가서 풀려난다. 완전 범죄가 된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범인인데 잡힌다. 빵에 간다. 안 죽였는데 빵에 간다. 안 죽였는데 풀린다. 네 가지가 있잖아. 이 네.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차피. 네 그리고 넷 중에 하나이고 다섯 번째도 있나? 그리고 초현실. 진짜 조현실 다른 웃겨, 사람. 웃겨. 그리고 진짜 이 무죄 추정을 만약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읽은 분들은 무죄 추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 반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나 너무 보고 싶다. 뭔가 있긴 있나 볼게요. 보다. 네. 진짜 소름 반전. 네. 초현실 아니죠? 초윤실 네.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살 아니야? 자살? 여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1인칭이 자살하나? 아, 아니 근데 죽은 사람이. 여기서 뭔가 아, 제가 더 끝에 주인공이? 갔어. 끝에 죽은 사람이었나? 주인공이 난 억울하다 이러고. 유서였어 사실은. 그런데 진짜 스코토로의 이 무죄 추정은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지난 회기까지 국회의원이었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국회의원을 안 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 중에서 금태섭 의원 있잖아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이 사실은 책 많이 읽기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릴러 소설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그 금태섭 의원이 그 제가 전에 이제 몸담고 있었던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 자기가 읽은 소설들을 그래서 서평 같은 것들을 이제 간간히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읽은 법정 스릴러 중에서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자기한테 많이 줬던 소설로 꼽은 게 무죄 추정이었어요. 영업 잘하는데. 네. 읽고 진짜 싶게 훌륭. 만드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모준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게요. 이 책이 무죄 추정이었다고 하니까 소름 끼쳤다니까요. 읽어야 되겠다요. 네. 진짜. 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읽을 거예요. 그럼요. 균형을 맞춰야죠. 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그리고 이 무죄 추정이 되게 이 스코토로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핏빛 막 네. 낭자한 막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의 그런 고급의 법정 스릴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YG가 권했던 책들이 너무 피갑칠이어가지고 네. 피칠갑. 피칠갑 죄송합니다. 너무 피칠갑이어가지고 약간 좀 내키지 않으셨던 분들도 읽으셔도 됩니다. 네. 스코토로우. 네. 그리고 스코토로의 무죄 추정을 읽고서 너무나 재밌으면은 또 봐야 돼 뭐. 너무 재밌는데 아니 그 너무 재밌는데 또 읽을 게 없나 후편이 있다 이거죠. 이노센트라고 하는 이 무죄 추정의 주인공의 이 다음 이야기 과연 감옥에서 다음 이야기일지 무슨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뒤에 것도 재밌어요? 뒤에 것도 추천해줘. 재밌어요. 네, 뒤에 것도 재밌습니다. 저렇게 꼬시면 이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스코토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게 스코토로를 쳐보면은요 교양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정영목 선생님 번역으로 극단의 형벌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격조 높은 교양서가 한 권 뜨거든요. 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럼 아까 뭐 되게 좋은데 로스쿨 나오고 네, 하버드대 로스쿨 나와서 검사하시고, 검사한 다음에 형사 전문 변호사 하면서 또 사형제도나 수형인 인권에 대한 활동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을 갈무리해가지고 이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쓴 책이 극단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 이번 시간에는 아가사 크리스티 스타일의 정말 클래시컬한 추리 소설이죠. 전형적인 추리 소설. 아까 뭐였죠? 이름 가마슈. 가마슈 경감 시리즈. 아르망 가마슈. 네. 네. 루이즈 페니. 네. 네. 스틸 라이프. 네. 그리고 무죄 추정. 네. 스콧 터로. 터로우. 네. 이게 이름들이 어렵냐 이거 오늘은. 자, 이거 아르만 가마슈 시리즈랑 스코토로의 무죄 추정만 읽어도 올여름 가겠다. 그러게요. 야, 시원하게.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다 못다한 여름 휴가 때 저희가 권하는 책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책으로 여름휴가 특집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